부자로 환승하라. 머니 트레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네.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오실 때는 지하철을 타고 오셨지만 가실 때는 이제 저희 설명을 듣고 나면 머니 트레인을 타고 가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전 지금은 두 개의 책을 써낸 저자이죠. 지금도 현업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살아있는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와. 네. 뭔가 지하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무작정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 하나의 역을 만드는데 작은 돈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 타는 사람들의 인구가 있겠는지, 혹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그 정도의 인구가 올 수 있겠는지, 그러려면 그런 인구가 오게 하려면 일자리를 확충해 주거나 주거시설인 신도시를 만들어 주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만들어진 지하철역이 단 한 역도 없어요. 600개가 넘는 지하철역 중에 네. 당연히 또 서열이 있죠. 똑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역은 하루에 200명밖에 타지 않는 역이 있고 어떤 역은 하루에 22만 명이 내리는 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다고 얘기하는 강남역이 그렇게 하루에 22만 명이 내려요. 타고 내리는 거죠. 네. 그 근처에는 당연히 주거시설이 많은 건 아니니까 일자리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자리 때문에 22만 명이 오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올까라는 거죠. 그러면 강남역이 좋기 때문에 강남역만 괜찮다가 아니라 그 역으로 일 때문에 오는 노선들을 살펴보는 거죠. 보니까 여기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5가지 핵심 점검 포인트를 또 찍어주셨어요. 네네. 네. 지하철 노선은 어찌 보면 이제 큰 흐름을 잡으시는 일인 거고요. 네. 그 숲을 본 후에 다시 어떤 특정한 역을 찝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특정한 역을 딱 찝었는데 그럼 난 이 역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5가지 키워드를 넣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업무, 상권, 주거, 교육, 자연 이렇게 5개로 제가 찝었는데 와. 그래서 이 5가지 요소 중에 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단연코 업무입니다. 네, 일자리. 1등이 업무. 네, 네. 무조건 일자리. 나머지는 그 역에 따라서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5가지 중에 업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뭐 세계적인 공통 화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로봇한테 우리가 일거리를 뺏기면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고 제가 한 2년 전에 여수공장을 그 디자인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짓는 일인데 이 기숙사의 인원이 불과 한 12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생산 라인이 너무 이제 단촐해지면서 과거에는 이 하나의 생산 라인에 한 10명 정도가 일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2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반토막도 아니고 뭐 거의 뭐 네, 그래서 80%가 지금 기숙사가 그다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느끼면서 어찌 보면 우리 이제 옛날에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보면 맨날 이렇게 맞아요.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내가 어찌 보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러면 대체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일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사람들도 그런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대단하다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야말로 정말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업무는 발달돼 있는데 뭐 베드타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둘 다 이게 균형 잡히는 데가 있나 있어요. 있겠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일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동안 베드타운이었죠. 네. 그나마 킨텍스 주변에 EBS 통합 사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오면서 방송 관련 컨텐츠들이 이제 확보하니까 좀 일자리로 거듭나고 있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일자리가 있었던 곳이 과천. 근데 이제 과천은 또다시 이제 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해 갔으니까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네. 그 밑에 있는 평촌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양옆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중간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를 때 네. 과천과 평촌 쪽에 이 가격이 좀 투자자들한테 관심도 받고 실수요자들한테도 관심을 받았던 게 그런 이유고요. 네. 더 대표적인 건 판교가 있죠. 판교, 네, 판교. 평촌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네네. 이 5가지 조건을 그래도 다 만족시키는. 네, 그렇죠. 요즘 또 중요한 게 자연, 네, 맞아요. 뭐 숙제권. 근데 여기는 네. 보니까 공세권이라고 또 네네네네. 말씀하셨어요. 네. 공세권은 이제 공원을 끼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솔직히 요즘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하천을 더 밀어드려요. 하천. 네, 하천. 서울에 생각외로 천이 많아요. 하천은요, 솔직히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좌표가 한강이잖아요. 한강은 줄을 다 세우면 벌써 오르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올랐어요. 네. 그리고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유일한 독점적인 자리를 다 꿰찼다는 거죠. 부의 상징이죠, 한강. 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산도 있고 물도 보고 싶은데 이 도심지 내에서 물을 볼 수 있는 건 한강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서민들이 소소하게 나 뭔가 물이라도 보고 싶어 라고 하는 요소는 하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천이 바라보일 수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반격이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하천을 주목하셔야겠네요. 네, 대신 그 하천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하철을 끼고 있으셔야 돼요. 네. 생각외로 이 천이 돌아가는 지역 중에 이 지하철역과 조금 다소 거리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조금 배제를 하시고 네. 당연히 지하철이 가까운데 천도 있고 그 천이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뷰다. 또 서브로 동향으로라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와. 네. 네, 완전 꿀팁을 대방출하셨어요. 쪼개고 네. 요즘 한 시대에 맞춰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부동산 막 많이 움츠러 늘었잖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양극화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어찌 보면 여태 동안의 상승은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상승은 도심 재생이에요.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살고 있다라는 이 서울이 지어진 지 4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40년 된 주택들이 계속 새 거로 변모되는 게 일어나야 돼요. 그걸 이제 도심 재생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번 정부가 우리 정부 때는 오르면 안 돼, 집값이. 그래서 자꾸 규제를 하는 거죠. 근데 지난 40년 동안 우리 새 집이 필요해요. 아파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기간 동안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대세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집을 필요로 하는데 집이 없어. 그러니 가격이 올랐던 건데요. 지금도 똑같아요. 새 집이 필요해. 그런데 내가 돈이 없는 건 아니야. 연봉이 못해도 뭐 8천, 1억 이상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새 집을 당연히 요구를 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못하도록 자꾸 막고 있으니 이게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정부에는 억지로 틀어막았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는 또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지하철에 녹여내시면 당연히 도심 재생이 일어나야 되는 노선들이 보이실 거고 그 노선에 따라서 약간 구축이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들 또 혹은 아까 천이 보이는 곳 혹은 일자리가 있는 곳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보물지도인 거죠. 지하철 노선이. 네. 저는 제가 한강 신도시에 살거든요. 왜 집값이 한강도 보이는데 안 올랐는지 이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지하철이 이제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맨 끝이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중심에서 멀수록 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네. 이유는 또 있어요. 아까 강남역에 22만 명을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한강 신도시는 지하철이긴 지하철인데 경전철이고 경전철은 몇 칸이죠? 2칸. 네, 맞아요. 자, 2칸에 정말 빼곡히 타도 한 300명, 400명이에요. 그런데 지하철 2호선이나 3호선처럼 10칸인 애들은 한 번에 2,000명을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하철 같은 노선이라 하더라도 승객량, 그러니까 어느 만큼 운송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하철 그 중에서도 음. 진짜 꼭 봐야 될 1등급 노선을 3개를 또 골라주셨어요. 네. 제가 이제 꿀팁 이렇게 다 말해도 되죠? 편이 좋은 건 알고 계실 거예요.